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리모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요,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전형, 와,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막 연예인 비슷한 그런 어떤 역사 강의가 아니고요. 흥미 위주의, 재미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실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돼요? 당장 수험 생활에서 뭔가를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공무원 시험이 됐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수능이 됐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됐건, 자, 이거를, 자,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밥그릇과 관련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시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형 그러한 역사 강의 영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구독을 누르고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대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관련된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수치 체제의 개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조선 전기에 그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공납이라는 세금은 특산물을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특산물 각 지방에 뭐 예를 들어 영광하면 굴비, 뭐 수원하면 갈비, 뭐 이런 식의 특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 가호 단위로 집집마다, 그러니까 양반 집이 됐든 평민집이 됐든 잘 사는 집이 됐든 못 사는 집이 됐든 집집마다 가가호호 전부 다 특산물을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 전기의 공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6세기 무렵이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공납이라는 세금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바로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방납이라는 게 뭐냐면 방납은 대신 납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갈비가 뭐 특산물이라 합시다. 그럼 수원의 갈비를 자 매년 집집마다 내서 이거를 왕한테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집에 다 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갈비를 항상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사다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번거로우니까 대신 사다 납부해주는.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방납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방납업자들이 자, 갈비를 사다가 바쳤는데 돌아와서 수원 주민들한테 돈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상자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한 11,000원 정도 수수료를 좀 받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야, 10만 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수원 시민들이 뻔히 알고 있죠. 이거 10,000원인 거. 근데 1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안 되겠습니다. 나 당신 방납업자를 이용하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자 갈비를 갖다 중앙에 이렇게 납부했더니 안 받아준 겁니다. 뭐라고요? 뭐나? 야, 마블링이 없잖아. 야, 이걸 왕이 어떻게 드시니? 이거 안 돼. 자,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이 수납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납업자를 반드시 이용해라. 결론은 그렇죠. 중앙관청에 있는 이 서리하고 여기 있는 방납업자가 서로 짠 겁니다. 짜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리를 취해 먹는 거죠. 그럼 이제 백성들은 자 계속해서 이 방납업자를 이용해야만은 자 그러한 상황 구조에서 엄청나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종 때 임꺽정의 난 이런 게 벌어지잖아요. 그 임꺽정의 난이 바로 방납의 폐단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야, 안 되겠다. 특산물로 걷지 말자. 특산물을 걷지 말고 전국 어디에나 우리 주식이 쌀이니까 쌀은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들 숫자, 쌀미자, 쌀로 걷는 게 어때? 이러한 주장을 이이가 합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주장한 이의 이런 수미법은 결국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안 됐고 조선 후기로 와서 1608년 광해군이 자 집권한 그 해에 대동법이라는 게 드디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대동법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특산물 대신에 이제 쌀이나 돈으로 내라. 자, 그다음에 가호 단위로 내지 말고 토지 단위로 내라. 이렇게 바꿔버린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러면은 쌀이나 돈으로 내라. 이 돈은 이제 나중에 상평통보가 될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토지 단위로 낼 때 1결당 얼마를 내냐면 12도를 낼 겁니다. 1결당 12도. 문제는 이 광해군이 시행한 이 대동법이라는 거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바로 토지가 많은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의 양반 지주들은 뭐 갈비가 비싸든 싸든 어쨌든 한 상가 내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가진 토지 곱하기 12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크죠. 그래서 당시에 1608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것들이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는데 그 확산되는 과정이 자 얼마?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숙종 때 1708년도가 돼서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와, 100년이나 걸렸네요. 그 100년이 걸린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양반 지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동법은 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농민들한테는 사실 큰 도움이에요. 특히 토지가 없는 농민들, 토지가 많지 않거나 적은 농민들은 아예 이 세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환영이었다. 대동법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요. 이걸 예를 듭시다. 목기. 이 목기라는 게 여러분들 남원의 특산물이거든요. 목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나무 그릇 이런 걸 목기라고 하는데 나무 그릇.
이 남원 주민들은 그러니까 원래 목기를 매년 냈었던 거죠. 물론 방납업자를 이용해서 냈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는 쌀이나 돈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럼 쌀이나 돈으로 내고 있었을 때 중앙관청에서는 전부 다 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쌀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을 다시 만듭니다. 그게 선해청입니다. 선해청. 그래서 대동법 때문에 선해청이라는 관청도 만들어져요. 어쨌든 쌀을 서울에 보관하기 위한 그런 관청이 선해청. 필요한 거는요. 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기도 필요하니까 매년 특산물을 받았던 건데 이제 쌀로만 받으니까 목기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공인이라는 상인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이란 이 상인은 공인은 대동법 때문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동법으로 인해서 좀 아까 선해청 그다음에 공인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공인들이요. 지방에 내려다니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사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조달청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죠. 아무튼요. 그러면 공인들이 남원에 떴습니다. 남원에 떠가지고 자 뭘 산다고요? 예, 목기를 살 겁니다. 그럼 남원에 있는 수공업자들은요. 이 공인한테 물건을 한번 팔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십 개, 수백 개를 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 두 개씩 사가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금 결제예요. 외상을 안 한다니까? 국가 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 결국은 이 남원에 있는 많은 수공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자, 제 거 사주세요. 제 거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공인의 입장에서 누구 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걸 사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도 약간의 마진을 더 남겨 먹을 테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남원에서 치열하게 이제 그 수공업자들 간의 경쟁 그럼 전체적으로 품질은 높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농민이 있는데 남원의 주민입니다. 근데 남원의 주민 갑돌이는 직업은 농민이지만 손기술이 뛰어나. 그래서 손기술이 뛰어나니까 내가 목기 따위를 직접 만들어서 쓸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료 구입비 예를 들어 3,000원. 제작 기간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목기 하나를.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남들이 봐도 와우 좋은데? 이렇게 이제 감탄할 만큼 잘 만들었어. 그래서 흐뭇해하면서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갑돌이가. 갑돌이가 시장에 갔는데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든 목기와 퀄리티가 똑같은 목기가 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이거는 사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만드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당연히 사는 게 합리적인 거죠. 왜? 원료 구입비가 아까 3,000원이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시장에서는 6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가 활성해졌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누구 등장으로? 공인의 등장으로. 그래서 대동법을 다시 마무리 지으면 조선 전기에 있었던 특산물을 납부하던 세금을 쌀이나 돈으로 부과시켰던 세금. 이게 대동법이다. 1결당 12두를 징수했다. 그리고 쌀로 거뒀기 때문에 이 쌀을 관리하기 위한 선해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국가관청에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인이라는 애들을 고용했다. 그 공인들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결국 서민 경제의 어떤 발달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됐었던 겁니다. 대동법.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